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울감, 우울증에 대해서 마음공부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한창 기타를 취미로 배웠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코드를 잡으면 손가락 끝이 꽤 아픕니다. 기타 줄이 세서 연습을 하고 나면 여기가 움푹 패이고 또 빨개지고 다시 괜찮아지면 연습하고 그러면 시퍼렇게 멍들고 또 심하면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배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코드를 잡아도 아프지가 않고 또 손의 감각도 굉장히 무뎌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 내면에 계속되는 상처 때문에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상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방금의 이 비유에서 손가락 끝에 계속 상처를 내는 기타 줄이 바로 자신 스스로에게 향하는 비난, 자기 혐오, 자책,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아주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외부의 시선과 외부의 평가를 그대로 스스로 내면화한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학대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스스로에게 대하고, 친구가 나를 괴롭혔던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너는 그것밖에 못해? 왜 이렇게 무능력해? 라고 폄하하는 외부의 시선을 그대로 가져와서 나를 해하는 것. 이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분노나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에고적인 패턴보다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치 주고 학대하고 비아냥거리고 곱씹어서 자책할 때 괴로워하면서도 그 안에서 묘한 안정감을 얻습니다. 인류 태초의 원시 시대 때는 맹수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항상 피해야 했기 때문에 외부 상황을 늘 예측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했었죠. 그 인간의 오래된 습성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면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려는 에고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따지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그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에고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항상 부족한 나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가 못해서 그래. 왜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렇게 자기 비난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관점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면에 있는 버림받아서 무능력해서 너무나도 아픈 여린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지금의 나를 비판하고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못났고 존재 가치가 없어 라는 칼날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찌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살에 상처가 나면 결국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내가 버림받고 무능력해지는 경험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칼날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게 되면 결국 몸, 마음은 감각을 차단해 버립니다. 더 이상 생생하게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몸,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깊게 빠지게 되면 세상과 차단된 감각, 분리감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또 무기력하고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우울감이 24시간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발하는 생명력은 차단되고 나를 비판하는 에고만 살아있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생활을 똑같이 이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혀 흥미나 재미를 찾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재밌는 모임 자리에 가서도 겉으로는 하하호호 얘기하고 웃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딱 여기에 분리된 감각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물론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감정들을 느끼지만 그 뒤편에 항상 차갑고 굉장히 무거운 우울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우울증일 때 크게 보이는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고가 필요한 일은 물론이고 간단한 방 정리하는 거나 설거지하는 집안일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몰입력을 넘어서 현재에 존재하는 것, 현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존은 내 몸, 마음, 정신 에너지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과 내가 그 읽는 순간에 하나가 되고 또 설거지를 할 때, 방 정리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그 순간순간에 나의 흐름이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에는 여기에 단단한 벽이 있으니 현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향해 칼을 쥐고 있는 에고는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학대할 줄만 알지 세상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작은 일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마음이 불안해서 한 가지의 일에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울증일 때 보이는 모습 두 번째는 중독적인 행동에 굉장히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음란물, 커뮤니티에 빠지고 또 폭식을 하고 하는 등의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적인 행위를 하고 의지박약인 자신을 비난하고 다시 행동을 찾고 이 무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일상적인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보다 깊은 우울감에 있을 때 중독적인 것에 빠지기가 쉬운가 하면 술을 마시고 폭식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내면에서 늘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데 중독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내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습니다.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부족한다, 불안정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늘 수치 주는 것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수축되고 응축되어 있는데 이런 중독적인 행위를 하는 순간에는 에너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에너지 흐름이 돌고 또 폭식하고 커뮤니티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억눌려 있던 감정 에너지들이 순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잠시 외부와 차단된 감각을 살려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길게 보았을 때에는 우울증을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행위들을 할 때마다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또 다시 그 행동을 하고 자책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다시 술, 폭식, 게임을 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입니다. 우울한 상태에 깊게 빠지게 되면 스스로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수 없고 이 우울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 깊이 파고 들어와서 저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울증은 지금 나는 잘못되었어 라는 결과값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안아달라는 이정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너는 이미 충분히 대견하고 누가 뭐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어떤 외부의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제가 한때 기타를 열심히 쳤었다고 했죠. 몇 개월을 연습을 하다가 또 재미가 없어져서 때려쳤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보니까 단단하게 있었던 굳은 살이 없어지고 말랑말랑한 새 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스스로를 향해 있는 비난의 칼날을 거두고 그 아픈 마음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줄 때 원래부터 늘 존재하는 빛이 점점 밝게 드러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우울감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